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파묘는 북한에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뒤늦게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 때문에 큰 이슈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탈북자 단체의 주장은 북한에 날리는 풍선에 달러, 쌀, 한국 영화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 영화 드라마가 북한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실상을 알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훔쳐본다고 손가락질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불법으로 중국어로 퍼지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소식이 프랑스 언론 베니티 페어에 올라왔는데 기사가 재밌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 콘텐츠 시청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영화 파묘는 중국산 휴대폰 덕분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4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지난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는 전세계 특히 북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 즉 한국 제작물과 마찬가지로 장편 영화도 북한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파묘에 관심을 보이는 북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경도 회령읍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회령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중국산 휴대폰을 통해 파묘의 성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최신 문화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이를 다른 지인들과 공유합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최근 해령 지역에서 이 영화를 찾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활동입니다. 국가는 외부 세계의 비디오 자료를 소비하고 배포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20년부터 반동적 사상과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1월 BBC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북한 미성년자 2명에게 강제노동 12년을 선고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제재는 사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재영 감독의 파묘는 한국의 부유한 가족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부유한 가족은 이제 막 신생아를 맞이했지만 이 아기는 기존 이야기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제대로 묻히지 않는 조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무당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합니다. 호러 장르에 속하는 이 영화는 특히 더 글로리아 더 킹 영혼의 군주 시리즈 덕분에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이도용과 김고은이 출연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신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미신 행위는 북한 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점쟁이를 방문하고 그들이 예측한 대로 행동합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건강이 호전되지 않을 때 무당이 조상의 무덤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조상의 무덤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후손이 자신을 잘 기억하지 못해 화를 내면 불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파묘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많아 회령의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에 미신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주제가 많은 영화에 대해 금세 관심과 심지어 흥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주제에 대해 사람들은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하며 파묘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 판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금지된 영상물을 판매 배포하는 회령 주민은 당국이 공포를 억압하고 조장하더라도 한국 영화 열풍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그룹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매일 영화 판매자를 괴롭힌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짓입니다. 다음은 영화 파묘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공포 영화지만 점프스퀘어 대신 으스스한 분위기와 전술에 의존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만족스러운 영화입니다.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을 묘사하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전제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 장르는 K드라마와 K영화가 종종 잘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저는 후반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되살리기 위해 영화를 2번이나 봤습니다. 초자연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불안한 하강 5점 만점에 5점. 방금 시청했는데 아직도 파묘라는 경험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문화, 민속, 초자연적 요소를 훌륭하게 엮어내어 매혹적이면서도 불안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캐릭터의 깊이와 미묘함을 더했습니다. 페이싱은 훌륭하게 관리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긴장과 서스펜스가 천천히 고조됩니다. 촬영은 놀랍고 시청자를 이 소름돋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외딴 산과 으스스한 풍경으로 데려갑니다. 파묘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과거 사건에 잔재하는 결과에 대한 탐구입니다. 조상의 유산, 문화적 정체성, 과거를 어지럽히는 것의 결과라는 영화의 주제가 능숙하게 얽혀 있어 내러티브의 깊이를 더합니다. 초자연적 미스터리와 문화적 공포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는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파묘는 매장 관행과 동아시아 풍수의 문화를 보여주는 신선한 영화입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뛰어나며 영화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오는 유머러스한 순간을 좋아했고 이야기의 가벼운 터치를 더했습니다. 저는 김고은 때문에 파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고은이 연기에서 그녀의 위대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연기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 4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당신의 마음을 날려버릴 점프스퀘어 장면이 없는 유일한 공포영화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보통 공포나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만합니다.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은유, 의미, 배경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이름, 차량 번호판, 둘째 아들의 몸짓, 사찰의 탑, 여우, 호랑이, 세막대기, 영화 곳곳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으스스하게 보이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 줄거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영화에서는 샤머니즘, 풍수, 동아시아의 장래의식, 영혼 소유, 한국사, 일제강점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점령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원로들이 지금까지도 일본인을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끔찍한 행위가 저질러졌고 죽은 후에도 그들의 무덤에 무슨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샤머니즘, 엑소시즘 영화를 좋아해요. 특히 한국 영화들요. 제 관심을 사로잡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해요. 파묘의 경우 스토리라인과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점프스퀘어 장면은 없지만 여전히 섬뜩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는 4명이 끝까지 살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건 싫어서 이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5점을 줬어요. 매우 만족해요. 한국의 미신과 신화에는 저를 유혹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공포 요소는 제 할머니가 제게 그들이 살던 시절에 불의 유령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소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파묘는 미스터리를 천천히 쌓아올리는 초자연적 영화이고 점프스퀘어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제작자는 줄거리 반전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섬뜩한 영화라는 느낌을 주고 현실과 신비의 경계가 있습니다. 제작자는 관객에게 줄거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설명된 줄거리를 원하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를 쓴 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 쓰게 됐어요.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 스릴러예요. 촬영, 연출, 연기 모든 게 완벽해요. 이 영화는 5점 이상을 받을 만해요.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풍수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의 봉우리에 철 파이프를 박아 에너지를 차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군은 생학 군사부대인 731 부대를 운영하여 중국, 러시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실시하여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넷플릭스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만 제공됩니다. 전세계 구독자에게 빠르게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진 영화, 제 생각에 공포영화는 이래야 합니다. 점프스퀘어가 하나도 없고 충격을 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환경으로 저는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사랑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이제 국제적인 상영이 끝나고 전세계 OTT와 DVD로 출시되며 입소문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늘영으로 한국 콘텐츠가 들어가지 않고 중국 영화제에서만 잠깐 상영한 영화가 북한 근처 국경까지 퍼져 북한으로 들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반응도 꽤 한국 공포영화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보니 영화는 정말 국경도 이념도 뛰어넘는 만국의 공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